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주식을 담으면서 지수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을 사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시장 뉴욕 증시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내일 앞둔 G20 정상회의와 옵션 만기일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승폭을 소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9포인트 오른 195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45포인트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하면서 1950포인트 위까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1950포인트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대응한 데다가 프로그램 쪽에서도 순매수가 집계되면서 코스피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기관이 현재 매도로 돌아서면서 46억 원 소폭 팔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1포인트 오른 5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526포인트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528포인트 선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제장에서도 5일선이 528포인트 저항에 부딪히면서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 오늘장 5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3억 원 소폭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인 5억 원, 기관도 6억 원 소폭 팔고 있고 외국인이 1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10원대 중반에서 상승세 유지하다가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 70전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16원으로 상승 출발했다가 1,118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모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 1% 이상,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급락했던 중국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중국 관련주 하락을 이끌었던 중국 원양자원이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관련주 등락이 심한 만큼 투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국 원양자원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연화과기가 14% 급등하고 있고요. 성형광전투자도 2%, 중국 식품포장도 4%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의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키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 B&A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학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내년에도 업황이 좋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와 KP케미칼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TN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AP시스템이 8% 급등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 테스가 4% 오르고 있습니다. G20과 옵션 만기일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국내 시장은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전기전자와 철강금속을 사들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현재 운송 장비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배 박사님 그리고 심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지난 13일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달 전 전문가들의 종목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귀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죠. 예, 승리는 심기현 연구원님께 돌아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기아차도 올랐었고요. 수익은 12% 이상이 나왔고요. 반면에 그 배 박사님의 마크로제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종가가 나오면서 한 달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달간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배 박사님의 마크로젠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매수 당시 마크로젠의 주가 수준이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부담 없이 사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 정말로 10월 21일에 17,7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그때 배 박사님께서 목표가로 주셨던 17,000원은 도달이 됐습니다. 혹시나 함께 사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 유보율이 1000%가 넘는 회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배 박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기현 연구원님의 현대모비스인데요. 최근에는 그간 급하게 올랐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가 주춤했었고 오늘은 다시 매수가 집중이 됩니다. 지난 한 달간 자동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역시 현대모비스 매수한 이후 꾸준히 올랐습니다. 11월 3일 장중에는 목표가로 주셨던 30만 원 선을 훌쩍 넘기기도 했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8만 5,500원, 수익은 12% 이상 나왔습니다. 배 박사님, 예. 좀 아쉽죠? 예, 뭐,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심 연구원이 이제 같이 투자를 참 잘하셔서, 이기시면 축하드리고요. 아쉽진 않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저희 목표가가 2만 원이었네요. 제가 좀 전에 17,000원이라고 했었는데. 예.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제 종목을 따라 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 근데 5%에서 10%를 목표로 하고, 일주일이라든가 그 안에 아니면은 길게라도 2주일 안이라도 그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은, 과감하게 잘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딱 맞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15,300원, 400원이 바닥선이고요. 17,000원,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과감하게 자르고요. 특히 방송을 계속 할 수 없었지만은 코스닥 장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래소보다 탄력이 둔하고, 단기간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이익 실현은 5에서 10% 정도 과감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이 지수대에서 들어가셔도 반등은 나올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괜찮지만은 꼭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맞을 땐 목표 수익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5에서 10% 정도에는 본인이 현명에 잘 넣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제가 추천해드렸으니까요. 거기에는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기현 연구원님의 현대모비스 한 달간 12%의 수익을 냈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자,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미 FTA 최종 타결이 된다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나흘 만인가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픽업 트럭 부분만 좀 합의가 잘 된다면 또 체결이 되고 수혜를 볼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FTA 체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호재성이 많은데 사실 자동차주, 특히 우리나라의 이 현대 기아차는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대 기아차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큰 현대 기아차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주가는 결코 2, 3년 뒤에는 결코 비싸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물론 지금 많이 수익이 나셨지만은 앞으로 30만 원을 넘어서 보다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중국 수혜주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러한 중국 성장성과 판매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갖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조금 계속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봤던 심기원 전문가님의 현대모비스 그래프가 북두칠성과 닮아 있는데요. 북두칠성은 사람의 수명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의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한 달간 국순당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심팩 ANC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먼저 결정을 해보죠. 배 박사님의 국순당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주가가 소폭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12,9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심팩 ANC는 예, 현재 소폭 어제보다는 내려와 있는 가격대입니다. 8,83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업계 수장인 국순당,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못 미쳤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주가가 좀 예. 많이 조정을 받았었지요. 예, 그래서 더욱이 이제 저는 아주 매력적인 그 가격대가 왔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예. 그 국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걸리 업계 업체 1위고요. 여름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여름 뭐 하여튼 맥주라든가 아니면은 마니커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여름에 비치로테크 같은 그런 우주항공 관련도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싹 가라앉을 때 국순당 같은 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은 15,000원대, 16,000원대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거의 2만원, 19,000원대까지 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의 40, 50% 정도 크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이 완전히 매기가 끊기고 한 40, 50% 처절하게, 그러니까 2만 선에 매수하신 분은 거의 뭐 반토막 정도의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상승 탄력이 크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이라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한 달 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코스닥 지수대로는 그래도 거의 빠지는 종목은 많지만 어쨌든 지수대는 계속적으로 5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본다면은 국순당도 충분히 올라갈 한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국순당. 왜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배 박사님께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덜 받고 있었던 종목,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 박사님을 따라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심팩 ANC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아직까지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종목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제 기준은 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그 큰 폭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다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고 있고 예. 뭐 거기에 덧붙인다면 자산 가치라든가 그런 배당 가치까지 겸해진다면은 투자 심리가 좋아졌을 때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장성 위에 이제 그런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안정성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심팩 ANC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심팩 A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금 전문 회사입니다. 네. 사실 이 합금 전문 회사가 우리나라 몇 군데 있지만은 그 상장된 회사로는 뭐 동해산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이 그 합금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 심팩 ANC 이 회사밖에 없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한 1,100억대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962억의 그런 매출을 올리면서 올 그 하반기까지 한다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그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단기 순이익까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단기 그 순이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이익률 이렇게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장사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될수록 더욱더 많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충분히 이러한 그 주가 반영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갖고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 상반기 그 실적 호조라든가 이런 호재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갖추면서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갖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6개월 동안 1,600%가 넘기 때문에 안전 마진까지도 겸비한 그러한 기업이고 PBR 또한 1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 위에 성장성까지 겸비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한 달 동안 한 10,000원 선까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한 5,000원 정도 한 8,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의 심팩 ANC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월간 배틀 시간에 말씀드린 이 종목의 결과는 4주 뒤주 12월 8일에 이 자리에 모셔서 점검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상담을 해 드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드릴까요? 필링크가 들어와 있네요. 필링크를 3387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5,5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드릴게요. 예, 그 코스닥 업체고요. 그 인터넷 네트윅 무선 인터넷 그 솔루션 업체인데요.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그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 6,500원 정도가 고점이고요. 5,500원이 완전 저점은 아니고 완전 바닥은 한 5,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5,500원이 현재는 뭐 약간은 평가 이익이긴 하지만요. 이런 종목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지금 30%면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5,200원이라든가 5,000원 선까지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를 한 번 더 하시면은 분명히 반등은 나옵니다. 한 6,000원 선까지는 반등은 나오니까요. 눌렸다 올라간다면은 물량을 더 늘리시고요. 그게 겁나시면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도 손실 하니까 정리를 하시고 5,500원이라든가 5,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할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아주 큰 그런 반등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별로 안 빠지만 종목별로 좀 눌림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더 전점을 내려갔을 때 그때 매수해서 단기 낙폭 상승을 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추천 종목 계속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예. 옵션 만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내일이잖아요. 시장이 예.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저께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쳤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요. 1750선 이상으로 현재 와 있기 때문에 큰 폭 하락은 어렵지만요. 종합지수로 따진다면 1740이라든가 30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굉장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으면 투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은 아니지만 양매도 형식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도 어렵지만 큰 폭으로 하락도 어려운 1950선에서 크게 밑돌거나 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 기회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너무 많이 실으시지만 않으시면은 저점에서 한 번 더 매수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5%에서 10% 정도 코스닥으로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보죠. 저희가 좀 전에 평산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평산과 함께 현진 소재 상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산은 좀 전에 들으셨을 것 같고요. 현진 소재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948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세요? 신기한 연구원님. 예. 현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상과 같이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 또한 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주가 차트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이 저항선에 부딪혀갖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수랑 이런 매수 가격이나 이런 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실 생각이면은 조금은 좀 자제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실적이 개선되고 뚜렷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다고 얼마의 종목을 사보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6699님께서 기아차와 S-오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두 종목 모두를 사고 싶은데 매수가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배 박사님. 예. 두 종목 모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5% 정도 눌림목이 오면 그때 들어가면 무난하리라고 보이시는데요. 기아차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51,600원에서 고점을 찍고 4만 이 가격대 아마 47,000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괜찮이 지금 이틀 정도 양봉이 크게 나와서 지금 거의 49,500원이니까 5만원 선이 거의 다 왔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매년 순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고점에 물려서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다 다시 본전이 오면은 거의 심력으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한 5% 정도 47,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그 S-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더 정유주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아차 같이 실적이 매년 10배까지 이렇게 급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쪽으로 그 반도체라든가 LED, AC 업종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화학 이런 그 석유 정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매가 붙어서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S-오일은 실적이 그렇게 10배씩 이렇게 올라주진 않기 때문에 눌림목이 이런 종목들은 10%가 상담 들어오긴 일주일 전에 한 7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요. 7만 원 선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 매수한 쪽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6699님께서는 저희 증시전략센터 패밀리시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아차 S-오일 매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911님께서 보성파워텍 4,6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터키 원전 관련주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뭐 한국과 터키 간 원전 수주 협약 소식은 오래전부터 들렸던 얘기긴 한데 오늘 또 많이 오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그 성견 지명을 갖고 계속적으로 잘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바라다가는 혹시라도 다시 이제 그 수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5,500원 선에서는 지금의 수익 확정을 하셔갖고 지금 장이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 장세이긴 하지만은 그런 장이 불안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셔갖고 현금화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이제 그 수익분은 챙겨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793님의 유니온을 보겠습니다. 시흥에서 또 보내셨네요. 7,8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드릴게요. 예, 이 종목도 이제 건축자재, 백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회사 뭐 유불도 굉장히 높고 3,000%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건축자재 관련주, 건설주가 상승하면서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7,800원 차트를 보면 7,800원 매수가 대비 지금 12,000원, 13,000원을 찍고 지금 11,700원까지 지금 눌림목 조정이 왔는데요. 건설주가 그렇지만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크게 더 이상 큰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산 재평가 자기 그 가치를 찾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선 12,000원 이 정도쯤에 정리를 하신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을 살펴볼 텐데요. 현대건설을 문의하신 분은 7267님이시고요. 현대건설을 77,4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시다고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그룹주가 오늘 현대건설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뉴스를 전했는데요. 현대건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그 사실대로 얘기하자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건설주라고 해서 지금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M&A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지가 형평성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지금 그 7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고 만약 7만 원 선이 깨진다면 50% 정도는 좀 물량을 정리하셔갖고 손절 처리하신 다음에 현금을 좀 갖고 계셔갖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하락을 했을 때 그 추가 매입을 해갖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폴리실리콘 분야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을 매수하신 분은 주식 블랙홀님이시네요. 역시 우리 증시전략센터 패밀리님이시죠. 66,8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전망,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예,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좀 눌리죠? 예, 오늘 삼성정밀화학 눌리진 않고요. 지금 한 2% 다시 정도 오르나요? 올라왔습니다. 예. 장 초반에는 좀 눌리던데 다시 오르는군요. 예. 그 화학주 제가 말씀드린 이제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요즘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 전기전자 업종이 주춤하면서 그리고 이제 건설주라든가 뭐 특히 은행 증권주 이런 종목도 크게 오르진 않으면서 이런 쪽으로 에너지랑 화학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물렸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도 한 4개월 정도로 아주 지루하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서서히 하락하면 이럴 때 하락했을 때는 뭐 회사가 안 좋나니 뭐 순이익이 별로 안 좋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다시 한번 턴할 때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본다면은 저항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그냥
한 9만 원 선까지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게 보이십니다. 9만 원 선까지 목표주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정밀화학이 어제는 장중에 8%나 급등을 했었고, 예, 아니군요.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랐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8% 올랐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조금 눌리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2% 넘게 오르면서 이제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배 박사님의 의견이셨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 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 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요청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